자, 뉴스타파에서 추가 보도가 이어집니다. 증인 매수 의혹. 쌍방울 임원 윗선 지시로 안부수 딸에게 주택 제공했다. 쌍방울 임원의 증언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 이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금품 제공 깊숙이 개입한 쌍방울 그룹 임원 A씨의 증언을 추가 공개합니다. A씨, 임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안부수 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라는 지시를 내린 건 쌍방울 그룹 최고위층이었다. 자, A씨가 지난해 2, 3월경 안부수 딸 C씨를 수차례 만나거나 통화했고 회사 돈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련해줬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수원지법이 이 대북송금 부분을 유죄 판단했는데 그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 3명의 일치된 증언, 공범인데 같은 편인데 이들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 문제는 이 일치된 증언을 하게끔 검찰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원에서 수원구치소 자료 갖고 와 했는데 안 갖고 왔잖아. 검찰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이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법원을 무시하는 괘씸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진우 판사는 3명이 증언이 일치하니 이화영은 못 믿겠고 김성태 말을 믿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증언이 전부였는데 근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 증인 매수 의혹에 대한 복수의 증언, 물증 확인되면서 이 법원 판결의 근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안부수 최측근이었던 B씨가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거처를 제공했다고 최초로 폭로를 하죠. 이때 등장하는 쌍방울 그룹 임원 A씨가 있는데 이 A씨를 쫓아가 봤더니 이분도 그랬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임원 A씨에게 사실인지 물었더니 A씨는 B씨와 안부수 최측근 B씨와의 통화 사실, 안부수 딸과의 만남과 통화 사실 일체를 인정합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사 돈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오피스텔을 얻어준 것도 전부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자가 작년 2, 3월에 보니까 안부수 쪽하고 연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비용하고 송파구 거여동 집 얻는 걸 쌍방울에서 도와준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해서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안부수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에서 도와줬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부수는 완벽하게 쌍방울과 같은 이해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부수가 김성태랑 똑같은 말을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다. 신진우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자, 거여동 집 얻는데 쌍방울이 도와줬느냐 하니까 집 구하라고 지시를 했대. 자기한테 직접. 근데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상태였어요.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김성태 회장을 대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김성태는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검찰 때문에. 자, 그럼 김성태는 왜 해외 도피 중이었을까? 주가 조작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집을 구해주라고 지시를 한 거네요. 네, 끝났죠. 거여동의 오피스텔. 비용은 얼마를 들여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줘라. 처음에는 저렴하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안부수 딸하고 수차례 통화를 많이 했었고 원하는 지역이 어딘지, 방은 예를 들어서 원룸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 처리를 회사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글쎄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 당시에 자기는. 원래 비용 처리가 남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처리 방식인지 저는 그런 건 따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시키니까 그냥 했다라는 거고요. 전세나 월세 이런 거냐 아니면 사줬냐, 월세다, 보증금 2,000에 월 150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쌍방울 내부자 폭로가 예전에 한 번 있었죠. 검찰청에서 김성태와 공범들이 수시로 만났다라는 폭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쌍방울 임원진뿐 아니라 대북송금 공범인 안부수도 함께 있었다. 쌍방울 내부 제보자가 바로 안부수 회장 딸 거처를 마련해준 쌍방울 임원 A씨라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원지검에서 진술 세미나가 벌어졌고 2023년 2월에서 3월 이후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주택을 제공합니다. 3월 말 3월 31일입니다. 이후 안부수 회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증언을 뒤집기 시작했다.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안부수 회장은 2023년 4월 이후 재판에서는 기존의 증언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증언한 거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블랙아웃이 오고 했었다. 그때는 기억이 안 났고 지금 기억이 새롭게 났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번복했어요. 그런데도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안부수가 쌍방울 본사 사옥에 가끔 나타난다는 제보를 또 받았다고 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안부수의 아태평양 고려협회 사무실은 쌍방울 사옥 5층에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최근 다시 개인 사무실 공간을 내줬다는 제보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쌍방울 사옥을 찾아갔는데 안부수를 만날 수는 없었고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성태나 안부수를 보지 못했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끼더라. 자, 안부수는요. 작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횡령,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근데 11월에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을 해줘요. 이것도 이상하죠. 석방 조건이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예요. 김성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을 해줬어. 안부수는 밖에 있고 아무 죄 없는 이화영 부지사는 갇혀 있어. 자, 쌍방울은 안부수에게 주택을 제공했다. 이거는 확인됐어요. 다른 명목의 금품, 즉 무상으로 내준 사무실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품도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모두 지난해 2월에 검찰 구속된 안부수와 김성태가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둘이 만나기 전까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던 안부수가 김성태랑 만나면서 증언이 바뀌는데 만나서 주택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주택을 해주자마자 김성태가 원하는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증인 매수는 진술 짜맞추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법농단 행위,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의 말에 의존해 판단해야만 하는 대부통금 같은 재판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자,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월세를 내주면서 거처를 제공해줬어요. 금품이죠. 증인 매수. 그러면서 안부수의 증언이 김성태가 원하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심각한 보도인데 다른 언론이 다루질 않아요, 이걸. 그리고는 바로 대북송금 재산자 뇌물 혐의란 말이에요. 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기소를 했는데, 자, 이 기소가 왜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기소냐? 제3자 뇌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에게 직접 줘야 될 걸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박근혜한테 줄 걸 최순실한테 준 겁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최순실한테 줬지만 박근혜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제3자가 있어야 되잖아. 최순실이 나와야 돼.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고로 최순실한테 준 돈이 박근혜한테 준 돈이나 마찬가지다. 이 논리로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게 누구야? 윤석열이야. 그러면 대북 송금의 제3자는 누구야? 김정은이야? 김정은과 이재명이 경제 공동체야? 설명이 됩니까? 제3자 뇌물이 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입증할 건데? 김정은과 이재명이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북한으로 보낸 돈, 김정은한테 흘러간 쌍방울 돈이 이재명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기소가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기소라고 하는 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금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김성태와 그 일당들의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과 김정은이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갈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자, 검찰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검찰도 바보가 아니죠.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자기들이 죽어. 신준호 같은 판사들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인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기소로 검찰과 이재명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집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타협은 없어.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준우 판사가 맡게 됐다라는 얘기 있죠. 예. 기피 신청해야죠. 자, 이제부터는 여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득권 세력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는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론이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모든 싸움은 이제 세팅 다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이재명을 지키면 지킬 수 있어요. 사법부 알량한 몇 명의 이 돌팔이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조작 수사를 일삼은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검찰은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황당한 기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뇌물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김정은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연락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김정은한테 흘러간 돈이 이재명한테 흘러간 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재명은 죄가 없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여론이고 이제는 거리로 나가야 될 때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분노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분노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재명이 지고 검찰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에겐 국민들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